여러분, 만약 내일 아침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밤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분노할까요? 억울함을 호소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조용히 마지막 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소개할 작품은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15가 그린 런던탑에 갇힌 앤 불린입니다. 이 그림은 영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왕비 중 한 명인 헨리 8세의 두 번째 왕비 앤 불린이 처형되기 직전의 시간을 상상하며 그린 작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단순히 한 여인의 슬픔을 그린 것이 아닙니다. 권력, 사랑, 배신, 그리고 인간의 운명이 한 장의 그림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앤 불린은 누구였을까? 앤 불린은 영국의 명문 귀족인 불린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1522년 무렵 영국 궁정으로 돌아온 앤은 궁녀가 되었습니다. 당시 왕은 이미 아라곤의 캐서린과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헨리 8세는 처음에는 앤의 언니 메리 불린과 관계를 맺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앤에게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왕이 마음에 드는 귀족 여성을 정부로 삼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앤은 달랐습니다. 왕의 정부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정식 왕비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그는 캐서린과의 사이에서 살아남은 아들이 없었고 왕위 계승자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에게 결혼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교황 클레멘스 7세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헨리는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헨리 8세는 가톨릭 교황과 결별하고 영국 국왕이 교회의 최고 수장이 되는 영국 국교회를 세우면서까지 앤과 결혼합니다. 그 한 번의 결혼이 영국의 종교와 역사를 영원히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은 오래가지 않았다. 결혼 후 왕은 가장 원하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왕자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아이는 훗날 영국 최고의 여왕이 되는 엘리자베스 1세였습니다. 당시에는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왕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후 여러 번의 유산까지 이어지자 왕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불과 몇 년 전 왕을 위해 나라의 종교까지 바꾸게 만들었던 여인이 갑자기 간통, 반역, 근친상간이라는 끔찍한 혐의를 뒤집어쓰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역사학자는 이 혐의들이 정치적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런던탑 1533년 앤 불린은 왕비가 되기 위해 런던탑에 들어왔습니다. 당시에는 죄수가 아니라 대관식을 앞둔 미래의 왕비였습니다. 영국 왕과 왕비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대관식을 하기 전 전통적으로 런던탑에 머무르며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 뒤 1536년 5월 2일 이번에는 반역죄를 선고받은 죄수의 신분으로 같은 런던탑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앤은 약 2주 동안 런던탑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재판을 받은 뒤 사형을 선고받았고 런던탑 내부의 타워 그린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을 에두아르 15는 상상하여 그려냈습니다. 그림 속으로 들어가 보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앤의 자세입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침대에 기대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힘이 빠져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머리와 몸 그리고 무릎이 하나의 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삼각형 구도는 르네상스 이후 가장 안정적인 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안정적인 구도를 사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전혀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온한 자세 속에 죽음을 기다리는 불안과 슬픔을 담아낸 것이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얼굴입니다. 눈을 감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것도 비명을 지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침묵이 오히려 보는 사람을 더 슬프게 만듭니다. 뒤쪽에는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습니다. 그녀 역시 얼굴을 거의 보여주지 않습니다. 슬픔조차 조용히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 전체는 짙은 갈색과 검은색으로 가득합니다. 빛은 오직 앤의 얼굴과 흰 드레스에만 집중됩니다. 이처럼 밝음과 어둠을 극단적으로 대비시키는 기법을 키아로스쿠로라고 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녀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단순히 죽음을 앞둔 왕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빛과 그림자만으로 권력의 몰락과 인간의 고독을 이야기하는 작품이 된 것입니다. 작은 소품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왼쪽을 보면 작은 책이 놓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서 또는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실제로 앤 불리는 처형을 앞두고 기도와 신앙으로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 왕비의 침대이지만 전혀 화려하지 않습니다. 원래 침대는 휴식과 안정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서 침대는 편안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는 마지막 장소가 됩니다. 왕궁이 아닌 차가운 감옥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드레스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녀는 은은한 연보라와 회색이 섞인 비단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비록 런던탑에 갇혀 있지만 화가는 그녀를 죄인이 아니라 끝까지 왕비였던 여인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왕관은 빼앗겼지만 품위만은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반면 주변은 검은 그림자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앤의 드레스만은 유난히 밝습니다. 이 대비는 그녀가 화면의 주인공이라는 사실뿐 아니라 희망이 거의 사라진 공간에서도 인간의 존엄은 남아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왜 이 그림이 지금도 사랑받을까? 흥미롭게도 이 그림은 앤 불린이 살아있을 때 그려진 초상화가 아닙니다. 무려 그녀가 죽고 약 300년이 지난 1835년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15가 역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제작한 작품입니다. 따라서 실제 모습을 재현한 기록화라기보다 낭만주의적 역사화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정확한 역사보다 인간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한때 영국에서 가장 강력한 여인이었던 사람. 하지만 단 며칠 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권력은 영원하지 않았고 사랑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딸 엘리자베스 1세는 훗날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 가운데 한 명이 됩니다. 어쩌면 앤 불리는 죽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그림 앞에서 한 왕비의 마지막 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사랑 그리고 인간의 운명이 얼마나 더덥는지를 함께 마주하게 됩니다.